안녕하세요. 왕세우입니다. 요즘에는 학과 공부, 시험 공부, 하여튼 그런 것들 때문에 독서를 할 시간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사실 독서라는 거는 이 학과 공부든 뭐든 스스로 학습하는데, 스스로 뭔가를 배우는데 아주 기반이 되는, 기본이 되는 어떤 능력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자질이 될 수도 있거든요.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올라가면서는 그래서 수준을 조금 높여줘야 됩니다. 이해력, 또 배경 지식, 어휘력 이런 거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좀 훌륭한 책, 좋은 책, 수준이 좀 있는 책들을 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생각의 거리들을 좀 주는 것이죠. 엄청 어려운 책을 읽으라는 건 아니고 대체로 이제 문학 작품, 조금 고전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데에서는 이렇게 세상을 보는 관점, 세계관 이런 것들, 가치관이 굉장히 좋은, 아주 중요한, 탁월한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공부하느라고 공부 시간 때문에 책을 읽는 걸 좀 등한시 한다라는 것이죠. 그걸 좀 당연시하고.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 읽는 시간을 좀 확보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그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류 역사에서 예를 들면 데카르트 같은 사람은 굉장히 창의적이고 탁월한 사람인데 본인 스스로는 지적인 능력에 있어서는 보통 사람 수준이다. 또 그 이하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 스스로를.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어떻게 그 사람이 그렇게 창의적인 발상을 했는가. 기하학을 대수적으로 표현하고 해석학을 창시하고 또 좌표 체계를 개발하고 이런 것들은 이후에 수학과 과학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영향을 줬어요. 데카르트는 학교 교과과정, 실제 시스템, 그 사회가 주었던 학교 시스템이 주었던 어떤 가치, 그 기준을 준수하고 그 교과과정을 충실하게 따르는 것, 그런 것들을 별로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몸이 병약해가지고 부모님이 학교 선생님, 교장 선생님 만나가지고 우리 아이 이제 오전 수업을 통으로 뺐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오전에는 늦게 일어났는지 어쩐지 침대에서 많이 시간을 보냈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청소년기에. 금서를 가리지 않고 다 읽었어요. 자기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배웠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물론 스승도 있습니다만 정말 스승에게 배웠다기보다는 고전을 통해서, 좋은 책을 통해서. 그리고 데카르트도 그런 말을 썼어요. 이 책의 저자들은 내가 지금 이 시대에 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대의 천재들. 그들을 통해서 직접 책을 읽으면서 익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독서량, 그걸 기반으로 했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삶의 지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것들을 정한 것이죠. 진리를 탐구하겠다. 장자크 루소는 에밀에서 어린아이에게 독서는 해악하다,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여기고 오히려 안 읽히는 게 더 낫다 이런 식으로 자연스러운 교육에서 독서가 조금 방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경험, 세상에 대한 경험 이런 것들을 좀 더 쌓게 해주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여겼어요. 아이러니하게도 루소 자신은 7살, 8살 때 어른들 책을 읽었어요. 아버지 서재에서. 그러니까 플루타르코스 영웅전 같은 거, 그 사람 책을 보면은 엄청 영향을 받았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읽었다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 소설, 서재에서. 교육을 이 사람은 거의 받지 못한 사람인데 나중에 20대에도 이제 계곡에 가가지고 하여튼 독학을 했어요. 40대에도 엄청난 이제 지필 활동을 하면서도 엄청난 독학을 했고 그 이면에는 스스로 책을 읽는 능력이죠. 우리가 보기엔 굉장히 어려운 책을 어렸을 때부터 읽었어요. 그래서 루소가 얘기하는 거는 어린아이들은 평균적으로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책을 읽어서 그 관념, 개념, 주제의식 이런 것들을 갖지 못한다. 예를 들면 심포도 같은 거 있잖아요. 이솝우화에. 그 우화가 주는 교훈을 아이들은 갖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핑계대는 것이잖아요. 자기가 해보려고 했는데 안 돼. 능력이 안 되고. 그러면 포도가 셔서 나는 싫어해.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거를 아이들이 우화를 통해 가지고 교훈을 얻느냐? 그렇진 않죠. 여우가 깡총깡총 뛰면서 포도를 먹으려고 하는 그 자세, 그러면서 포도가 싫어 이런 그런 말, 그런 것들이 그냥 재밌어요. 즐겁고. 그러면 그것이 아이들의 상상력과 표현력과 생각하는데 도움이 안 될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어른들이 생각하는 그 교훈은 나중에 획득될 수 있지만 그 제대로 된 교훈을 얻기 위해서 어렸을 때 읽었던 그 상상이 풍부한 여우가 포도를 보면서 얘기했던 그런 것들, 즐거움, 그런 것들은 다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후에 지식을 확장하고 경험을 확장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루소 자신도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보면 어려운 책들도 다 읽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루소의 삶에서 큰 영향을 줬어요. 못 배운 자, 아무것도 없는 자, 부모도 없이 고아처럼 자라고 그 자가 어떻게 나중에 그런 위대한 사상가가 될 수 있었던가, 그리고 자기 삶에 대해 성찰하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것들은 다 책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이죠. 헤르만 헤세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도 사실 청소년기에는 너무 방황했어요. 정신병원에도 가고 적응을 못했어요. 사실 어찌 보면 감수성도 예민하고 예민한 사람이 나치 치하의 어떤 교육체계, 획일적인 교육체계를 견딜 수
없었던 것이죠. 사회가 주는 가치관에 이제 저항을 했던 것인데 너무 어렸죠, 그때는. 그래서 대학도 못 갔고요. 청소년기에는 굉장히 힘든 그런 학교 생활. 그랬지만 유년기에는요, 할아버지 서재에서 책을 읽었던 그 경험들, 그게 굉장히 따뜻하고 좋았다고 이렇게 회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독서를 제가 강요하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환경을 주면서 독서에 조금씩 빠져들면은 책이 주는 어떤 기쁨, 그리고 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다양한 경험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고력, 생각하는 힘, 경험의 확장,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독서는 우리가 아이에게 억압적인 어떤 분위기가 아니고 자연스러운 분위기, 자유스럽고 조금씩 자기 진도에 맞춰가지고 읽어나면서 또 아이 성취를 좀 봐주는, 잘한다. 할아버지가요, 할아버지 서재에서 예를 들어서 헤르만 헤세, 어린 헤세가 왔어요. 할아버지가 어떻게 대응했을까? 너한테 그런 거 어려울 텐데? 근데 아이가 읽어요. 잘했구나. 이렇게 하겠지. 뭐 읽었니? 일단 테스트 좀 해보자. 이런 태도를 할아버지가 보이진 않았을 거기 때문에 헤세는 나중에 이 할아버지의 영향, 할아버지가 직접적인 어떤 조언을 하거나 잔소리를 하거나 뭐 하여튼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그런 분위기, 할아버지 서재에서 자유롭게 책을 읽었던 그 분위기예요. 그리고 아마 할아버지가 그런 것들을 기특하게 보고 인정을 해줬겠죠. 그래서 우리도 유년기 아이들에게 그런 환경을 좀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어떤 책도 사실 우리가 안 읽어서 그렇지, 아이는 아이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습득을 할 거예요. 그거를 옳다 그르다 판단하지 않아도 돼요. 학과 공부 때문에 너무 책 읽을 시간이 없다고 하는 친구들, 또 가정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과 공부를 조금 늦춰도 되니까, 조금 덜 해도 되니까 그래도 책을 마음껏 자유롭게 책 읽을 시간을 좀 확보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